귤에는 적정 용량이 있어요. 귤의 적정 섭취량은 하루에 겨우 2개 정도예요. 이 이상을 먹으면 복통이나 설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피부가 노랗게 변하기도 하죠. 안녕하세요, 내과점의 닥터케이입니다. 아무래도 겨울이 되면요, 활동량도 줄고 날도 춥다 보니까 입맛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많으시죠. 하지만 이렇게 입맛이 없는 겨울에도 한번 먹기 시작하면 끊임없이 먹을 수 있는 간식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실까요? 바로 귤입니다. 귤은 원래부터 색깔도 주황색이기도 하고 비타민 C가 풍부한 과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피로회복과 감기 예방에 좋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이 외에도 귤은 고지혈증이나 고혈압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을 주기도 하고 알레르기 증상을 완화시켜 주는데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너무 과하게 먹을 경우에는 위장과 관련된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피부가 노랗게 변하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은 겨울철 대표 간식이자 과일인 귤, 이 귤이 어떤 효능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먹으면 좋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귤은 약 89%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외에도 비타민과 당분, 유기산, 아미노산, 무기질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요. 특히 귤 100g당 약 55에서 60mg 정도 들어있는 비타민 C는 활성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비타민 C는 제가 한번 비타민 C 영상에서 설명드린 적이 있죠. 이 항산화 작용을 통해서 혈관 염증도 억제시켜주고 나쁜 콜레스테롤의 산화도 억제시켜줘요. 그 덕에 동맥경화나 고지혈증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콜라겐 합성을 도와줌으로써 신체 곳곳을 이루는 구성 성분이 잘 유지되도록 도와줘요. 더불어서 부신이 원활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도와주기 때문에 스트레스 조절과 면역력 증진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 외에도 비타민 C와 함께 귤의 신맛을 내는 성분이죠. 구연산이 들어있는데 이 구연산은 피로회복에 큰 도움을 줘요. 구연산이 우리 몸속에 있는 혈중의 산소와 결합해서 TCA 사이클을 돌려서 에너지와 물, 이산화탄소를 생성시켜요. 이로 인해서 체내 에너지 생산을 활발하게 할 뿐 아니라 몸속에 들어온 음식물이 에너지로 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젖산이 과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조절해주는 역할을 해요. 또 이 젖산으로부터 글리코겐의 재합성을 촉진시켜서 간의 에너지를 축적시키거나 다시 TCA 사이클을 돌릴 수 있게 도와줍니다. 결론적으로 피로물질인 젖산을 약간 없애주는 효과도 있고 조절해주는 효과가 있다는 얘기죠. 이 외에도 우리 몸에서 칼슘이 흡수되는 것을 도와주고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서 몸속에 있는 노폐물이 잘 배출되도록 도와줘요. 또 귤에는요, 비타민 A의 전구체죠. 베타크립토잔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베타크립토잔틴은 카로티노이드 그룹에 속하는데 면역계 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키고 활성산소를 억제하는 작용을 합니다. 자, 이 외에도요, 우리가 귤 껍질을 벗겨내면 겉에 그 주황색 껍질 말고 안쪽에 그물처럼 생긴 그 속껍질 있죠. 이 속껍질이 좀 약간 좀 꺼끌꺼끌해서 손으로 떼어내고 드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렇지만 이 속껍질에 정말 많은 영양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속껍질에는 식이섬유와 팩틴 그리고 헤스페리딘이 들어있는데요. 먼저 식이섬유와 팩틴은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주고 변비에도 도움을 줘요. 또 헤스페리딘은 플라보노이드계 색소 중에 하나인 플라바논 배당체로 지질 과산화물의 형성을 억제해서 모세혈관 삼투압을 조절시켜주기 때문에 우리의 모세혈관 건강을 개선시켜줄 수 있어요. 또 알레르기 물질인 히스타민의 방출도 억제시켜줘서 알레르기 증상을 완화시키는데도 약간의 도움을 줍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귤은 보통 껍질을 까고 생으로 드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귤의 그물망처럼 생긴 그 속껍질에도 여러 가지 영양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꼭 같이 섭취해 주시는 것이 좋아요. 자, 여기서 이렇게 벗겨낸 껍질 있잖아요. 주황색 껍질. 그 주황색 껍질에도 굉장히 많은 영양분이 들어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겉껍질은 사실 생으로 한꺼번에 먹긴 쉽지가 않죠. 그래서 겉껍질은 이 그대로 먹기보다는 귤 전체를 아예 그냥 통으로 갈아서 주스로 먹거나 아니면 이 귤 껍질만 따로 말려서 깨끗이 씻어서 말리는 거죠. 그렇게 말려서 차로 우려내 먹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귤에는 적정 용량이 있어요. 귤의 적정 섭취량은 하루에 겨우 2개 정도예요. 이 이상을 먹으면 복통이나 설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피부가 노랗게 변하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피부가 노랗게 변하면 황달이 아닌가 이렇게 걱정을 하기도 해요. 사실
아직 뭐 귤과 황달의 연관관계는 없고요. 귤을 먹는다고 해서 간이 안 좋아서 황달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냥 귤의 색소 때문에 일시적으로 피부가 노란색을 띠게 되는 거예요. 귤에는 카로틴 성분의 색소가 포함되어 있는데 약 30% 정도가 장에서 흡수돼서 혈액에서 전신으로 퍼지게 돼요. 이렇게 퍼진 색소는 우리 몸에 필요한 부분에서는 쓰이게 되고 남은 색소는 피하 지방이 축적되게 됩니다. 그런데 귤을 굉장히 많이 먹어서 축적된 색소의 양이 많아지면 피하 지방에 굉장히 색소가 많이 침착이 되겠죠. 그러다 보면 피부가 노랗게 변하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뭐 손바닥이나 발바닥이 노랗게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귤을 많이 먹어서 생기는 이런 노랗게 되는 증상과 정말로 어떤 사람이 간이 안 좋아서 생기는 황달, 둘 다 피부가 전반적으로 노랗게 변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자, 이 두 가지는요, 눈의 흰자위를 보면 바로 구분할 수 있어요. 간 건강이 좋지 않아서 황달이 생겼을 때는 눈의 흰자위까지 노랗게 변하게 돼요. 그런데 귤을 많이 먹어서 색소 침착으로 피부가 노래졌을 때는 눈의 흰자위는 하얗게 깨끗하고 여기에는 색소 침착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귤을 많이 먹어서 피부가 노랗게 됐을 때는요, 일시적인 증상이기 때문에 귤 섭취를 중지하면 자연스럽게 피부가 돌아오게 돼요. 그렇지만 이렇게 또 노랗게 될 때까지 귤을 많이 드시지 말고 하루에 2개 정도만 드시는 게 적정 용량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귤의 풍부한 영양 성분과 그리고 귤 껍질까지도 버리지 말고 잘 말려서 차로 드시는 게 좋다는 점, 그리고 귤을 먹을 때 적정 용량 2개 이렇게까지 설명드렸어요. 자, 여기서 또 이제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귤을 먹을 때 귤을 이제 계속 주물주물주물해서 먹으면 귤이 조금 더 달게 느껴져요. 그죠? 물론 우리가 귤을 이렇게 주무르면요, 에틸렌가스가 단기간에 귤을 좀 숙성시켜 주게 돼요. 그렇지만 사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귤들은 이미 완숙되어 있는 귤이 많아요. 그래서 완숙이 돼 있으면 당도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뒤늦게 귤을 주물리거나 뒤늦게 귤을 익혔을 때도 완성되어 있는 그 완숙되어 있는 귤들은 더 달아질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이제 그래도 그냥 생으로 먹는 것보다 약간 주무르면 달게 느껴져요. 그 이유는 귤의 산도가 좀 퍼지면서 강한 신맛을 가진 부분이 조금 이제 퍼지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더 달게 느껴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당도가 높다는 귤을 골라서 드시는 것이 좀 더 맛있는 귤을 드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귤을 고르는 팁까지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내과점의 닥터 K였습니다.